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TV입니다. 지금 전강훈 목사를 이 언론 방송 신문에서 이 때리기, 이 몰기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양측 진영 사이에 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 최대의 아마 언론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전강훈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특히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자익 언론 이 보도가 그동안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왔고 언론 노조를 위주로 자 이렇게 돼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일보가 집중적으로 여기 한 몇 주 사이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가운데, NBN에서도요 어제 아침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강훈 몰이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도 지금 이번 윤 대통령의 이 소추 탄핵 문제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대군중이 전국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30 청년까지 영향을 이렇게 미쳐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텐데요. 자, 이렇게 군중이 모이는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이런 일에 지금 넘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뭐 지방에서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 대구 대전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결코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모이고 있다. 그리고 뭐 웃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이야말로 이렇게 반윤 극자일수록 언론과, 그리고 보수 우파라면은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전강훈 목사는 특히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 때의 반기독, 반보수, 반자유, 반국가 세력, 이런 대통령의 말대로 이런 점에서 시대적인 산물로 윤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보조가 같은 지금 그런 입장이었는데, 자, 이 교계에서나 사회에서나 상당히 이런 보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 알지만은 이렇게 지금 어떤 기획이 있지 않느냐. 법원 난립의 배우자, 조종 폭력주의자 배우자다. 그리고 뭐 헌금과 돈 부정 사치하지 않느냐. 그리고 선거법 부정과 기독교 사이비 뭐 이런 문제, 그런 것을 이제 주로 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구한 엄청난 애국자요 희생자다. 이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도 엄청 이제 똘똘 뭉쳐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번 이 한국일보에서 특히 이 한 보름 사이에 엄청난 보도를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예, 여기에서 이 최근에 지금 몇 시간 전에부터 오늘도 전강훈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전강훈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반대파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나요? 반대파 괴롭힘 앞장, 특임 전도사 3인방. 자, 이런 보도의 내용에 이렇게 이제 이제 수감돼 가는, 이제 이런 잡혀가는 거. 여기가 윤모 전도사인데요. 장로로, 원래 이분이 강주의 사람인데요. 거기서 이재명의 손가락 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 13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전강훈 목사님의 그 애국운동에 아주 감동을 받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열심이죠. 감동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전도사인데요. 여기도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애국운동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도 이렇게 후원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도, 이 둘은 이런 사람들을 전강훈의 배우의 사람으로 난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전 목사가 시켜가지고 난입을 할 것 같으면요,
마스크라도 쓰고 가야지. 전혀 이것은 개인적인 자기의 뭐 나이가 지금 뭐 작은 것도 아니에요. 다 40대 후반 50대인데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서부지법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목사님은 절대로 폭력을 하면 안 된다. 늘 강조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윤 대통령 재판 받는 가운데도요. 절대로 이게 폭력해서는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거 지금 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단독이다 그래가지고 전강훈 한 달에 헌금만 10억. 이 한 달에 헌금만 한 주일에 헌금이 10억일 겁니다. 그리고 작년 광화문 집회에 1,000억을 썼다. 뭐 이런 거 이게 전 목사께서 이거는 뭐 비밀을 밝힌 것이 아니고 늘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늘 해왔던 이야기고 그렇게 애국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돈을 쓴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쭉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2주간 경험 정강훈 세계 회원을 늘려서 실적 압박 너는 돼지 가스라이팅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것은요 이 무지와 악의에 찬 말입니다. 이거는 내면을 알면서도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 광화문 운동하면서요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기독교 중심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헌금을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데 애국을 위해서 헌금을 하든 헌금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저도 헌금을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가면은 얼마라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 생겨요. 뭐 바보라서 하는 줄 압니까? 예?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또 여기 한국일보에서는요 교회 정관은 헌법금융당국 수사기관도 강원 교회에 두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이요 조사를 하다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 이제 아주 짓밟고 하니까 물어 뜯으니까요. 조사를 해봐도 이거는요 어느 장로 변호사가 이런 것을 교회의 정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기부하고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헌금으로 받아서 쓰자. 이렇게 해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낸 애국 헌금, 이것도 뭐 단독이니 해가지고요. 전강훈 유니버스 배불리 전강훈의 세계를 만들어서 배를 불린다. 이게 이제 아주 자극적인 이런 말을 쓰는데 전혀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렇게 뭐 핸드폰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가지 7대 결의사항, 요것 중에서 3개가 이렇게 수입 사업으로 약간의 수입 사업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7개의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자유마을 가입 조직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죠. 정강훈 사랑교회 목사가 농협에 돈을 성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위법 여부가 있는 거 아니냐 점검을 하겠다. 국회의원들이 아주 계속 쪼아붙이니까 내가 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전형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한국일보 방송들요. 이게 정말 여기 배우가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기획성 이렇게 여론몰이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설명을 아는 대로 자 정강훈은 보수 진영의 사채업자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한국 보수가 부도났다는 뜻이다.
보수 진영의 사채업자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요. 이게 한 달 전에 배덕만이라고 하는 이 교수 신학 목사 교수입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저기 보수척 예, 고신척 교수들이 하는데요. 이 사람은 뭐 개혁실천연대라든지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좌파 단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분들은요. 또 이게 느헤미야 기도 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의 이 지도를 맡고 있는데, 자, 요런 분은 동성애 같은 이런 것도 기독교 실천 윤리 뭐 해가 윤리 해가지고 좋은 일도 하면서 거기를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그 12.7 소년보 목사가 외치기도 했지요. 아주 좌파적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자 대충 보도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요것을 지금 가지고 이제 MBN에서도 굉장한 무슨 족벌 가족으로 해가지고 유니버스를 저수지를 만들어가고 돈을 사치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게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직책이라든지 뭐 맡은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 5년 동안의 애국심 때문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 그 애국심 때문에 보수 목사로서 제가 여기에 무슨 보수를 받는다든지 일정한 그런 것도 직책도 아니면서도 제가 만 5년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취재도 하고 하는 가운데 좀 자세히 아는 편입니다. 알고 나니까 알수록 저는 감동이 되고요. 뭐 이 나이에 제가 대대로 믿어온 사람이 보수적인 교단에 있던 사람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이렇게 딸려가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족벌 기업 카르텔 아니냐. 기독교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다단계 부정 축적 저수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부정 축제를 해갖고 악덕 기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법적으로 뭐 어떻게 전단팀을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요. 이 좌파 언론 카르텔들 그리고 뒷배후에 이런 그 좌파 정당이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자, 전 목사님은요. 엄청난 꿈과 계획을 가지고 큰 계획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벌리기를 좋아하고 큰 꿈이 그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비밀이 없는 까발리는 성격 뭐 유리관 속에 있는 사람처럼 솔직하고 온 세상에 비밀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없다 이러면서 별의별 자기 약점들 뭐 별의별 것들을 다 밝혀놓고 아는 사람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숨기놓은 게 없는데요. 그러나 희생과 진정성 그의 희생정신 진정성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애국의 그 뜨거운 희생성을 보고 감동을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첫째, 족벌 기업적 부정 카르텔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이 족벌적인 것이다. 우리가 기업을 뭐 족벌 기업들 이런 거 안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 수행 비서라고 남모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그 전도사님이 자, 뭐죠? 이렇게 족벌적으로만 이게 그러면은 이분이 전실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또 그 이제 이 딸의 아버지라든지 뭐 양목사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모 씨는 왜 여기 세웠느냐 하면은 집을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집을 팔아가지고 애국운동에 멘토가 되어지겠다.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나라 애국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마 전에는 또 남편의 돈과 아들 돈들 합쳐가지고 아들이 하나는 이제 미국의 유수 대학교를 나오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의사인데요. 뭐 전 목사님이 도와주고 이렇게 미국의 유학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뭐 도와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돼서 신뢰를 이번에도 매덕을 또 이렇게 헌신을 한다고 하고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아직까지도 오래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난 그걸 듣고 또 이렇게 은사도 좀 있고요. 이렇게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남모 전도사의 옆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있고 큰아들 그 딸의 이제 남편이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10대 때부터 그 교회에 이천 교회부터 다녔던 그 멤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커가지고 감동을 받고 남전도사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충성 봉사를 하니까 지금 임시 당회장이라도 하고 있어라. 그렇게 지금 이번에 은퇴를 나이가 70에서 은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남전도사의 이제 큰 아들이 있는데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을 나와 가지고 통역을 했죠. 통역을 하고 또 이 정치에 이렇게 키워 주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 갖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뭐 이런 게 뭐 나쁠 게는 없죠. 뭐 그다음에요. 또 이제 여기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의사인데 복지계통으로 앞으로 큰일을 좀 같이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여기는 다른 사람들인데요.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강화문 온 대표로 있고 목사, 김 목사. 그 다음에 50대에 또 김모 장로가 있고요. 뭐 푸리튼 대표. 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박모 여기 사무장이 계시는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뭐 스피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설치하고 광고 이런 것들 뭐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정 담당의 김모 장로님이 자 이렇게 왜 이런 분들을 전시를 여기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큰 딸이 40대 초반인 줄 아는데요. 전한나라고 하는 딸이 여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가지고 자유일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건 뭐 맡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유일보를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애녹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이제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다니는 그 교회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30대 중반인가 되는데 지금 강나루 신학교를 다니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너무 순하고 아버지의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덩치는 크지만은. 그런데 뭐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 그 처가 댁의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를 한다는 것도 없어요. 전도사로 현재 전도사입니다. 자 이런데 뭐가 적벌 정책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벌 기업적 이런 것은 이제 자유일보 이게 전한나 큰딸이 맡은 것은 언론의 중요성 때문에 너무도 언론들이 전 목사를 때리고 이제 그 척이 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워싱턴 미국의 신문이란 이런 신문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광고를 내는데도 다른 신문에 내면 돈이 신문사를 가지고 있어야 싸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신문사가 적자를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기자들하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요즘 와서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5만 명인가 이렇게 조금 불어나 가지고 현상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열악한 아직까지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인데 그런 신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광고 나오는 걸 보면요.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마음으로 지금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이 마이너스로 있다. 그리고 방송도 작은 것이 있는데요. 뭐 방송 뭐 여기 있는데 방송도 아주 미미합니다. 예, 아직도 방송 그 뭐 하고 있는 미미하고요.
CBS 기독교 방송보다는 정말 CTS 같은 이런 방송이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진짜 애국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나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약해서 저도 기독교 유튜버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문제죠.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집을 이제 적으로 사람들에게 집을 사준 거 몇십 채 사줬다. 이 동역자들이 처음에 이천교회를 할 때부터 거기 때부터 30년 동안 같이 따라오고 희생하고 순종한 이런 분들에게 노후에 집이 없어서는 되겠냐. 이래서 그 성북구에는요. 이렇게 이제 이 판잣집 같은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전도사님, 목사님들 따라다녔던 분들에게 개발 지역이 언젠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전세를 안고 저도 그런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안고 사면은 불과 2천, 2, 3천만 주면은 산다. 그렇게 해서 등기를 해갖고 있어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하는 거. 자,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가 사업을 벌릴 수가 있느냐. 이 사이비가 되는 위험하지 않냐. 한국 보수 기독교 전통으로 볼 때는 그런 말이 일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썩 그렇게 권유할 것은 못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가 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사라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작은 정부와 같고 한 정당이기도 하잖아요. 정당으로서 애국 운동의 돈이 정치 애국 단체입니다. 애국 정치 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런 수익 사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하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금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까? 전 목사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명이를 막 하고도 남습니다. 퍼주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은 수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단체로서 이 목적을 예수왕국 복음 통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질의 어느 정도 필요성 때문에 이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자, 기독교 역사에도요. 자, 이 요한 웨슬레라든지 물론 이제 전도관 같은데 또 통일교 같은데 이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버린 뭐 이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그런 우리나라의 복지 은행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 노벨상을 받은 그 인도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마을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운동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자, 이런 동기가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다단계로 부정 축적을 해가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전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전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집을 가보면은 정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목사의 집은요 정말 25년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도 완전히 낡았습니다. 장작을 막 뗍니다. 가보면 아십니다. 그래갖고 창고를 지어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창고에서 그 다음에 집은 옆에 샌드위치로 만드는 집이 거기에 있는데 1, 2년 동안은 어떤 무슨 남의 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불로 그러는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 25년을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가봤어요. 천장이 낮고요. 그런 소파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잘 안 쓰고 식사도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요. 주로 국수입니다. 국수 같은 거 뭐 이런 비빔밥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요. 자, 그리고 한때는요. 원로 목사님들
예. 이제 그 교회 500억을 앞으로 받으면은 뭐 다 이제 받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고생했으니까 1000명을 12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를 그게 또 장로들 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도 그 1000명인가 500명인가 또 줬어요. 그게 1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분이다는 걸 제가 단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깝게 있어 보니까요. 뭐 가깝게 있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고 볼 때에 정말 이분은 옷도 한 벌만 입고 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본성이 그래요. 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는요, 여기 나온 거 이제 뭐 7가지 사업을 하니 하는데 3가지입니다. 3가지. 선교 카드. 7가지에 가입을 하면 이런 수익성이 생기고 확장이 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뭐 수백만 이렇게 수익성이 생기면은 그 연금으로 100만 원씩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이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한때 박원순이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민변이라든지 무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초록 우산인가요? 노란 우산, 뭐 공작소 해가지고 전부 옷 팔고 이렇게 하는 전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참여연대에서 박원순이가 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 그래서 이 사업을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입 사업을 생각한 게 선교 카드입니다. 선교 카드. 예,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카드를 조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백날 조사해봐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 카드는 물건 사면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체가 뭐 몇백만 명이 100억을인가 뭐 10억인가 이성 물건이 팔면은 그 가운데 0.2% 4%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어느 은행도 이렇게 이제 은행도 어떤 물건을 사고 나면은 거기에 나오는 돈을 어느 가게가 그 은행에다가 넣어줘서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0.2%를 그렇게 물건을 사주면은 이제 마트 같은 데 사주면은 넣어주갖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쓰는 것도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런 선교 카드예요. 그 다음에 강화문 이제 앱이라고 앱에 가입을 하면 앱에 이제 넣고 그걸 열면은 이제 물건 파는 게 나와요. 그걸 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좋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좀 이렇게 사주면은 얼마의 수입이 생기잖아요. 가게가 아니고 이제 몰로 하는 거니까. 아니 그게 무언 죄가 된다고 난립니까? 그것도 지금 여보 우리 기왕이면은 그쪽에 가서 좀 아직 뭐 제가 한 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근데 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좀 사다 드려라. 뭐 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저도 합니다. 아니 그런 거는 작은 유튜브도요. 10,000명 되면은 그 구글에서 이 몰이라고 해가 만들어줘요. 아니 무언 놈의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예, 어느 누구는 다 안 합니까? 된장을 팔아도 몰로 팔고 뭐 다 하는데, 예, 중국에서도 하고 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큰 수익이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독청이 있는데요. 여기도 아직까지 기독청도 다 정말 그때는 돈을 뭐 몇천억을 모았다 했는데. 이 눈에 당장 이제 이 운동을 애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돈이 모자라고 동생 돈을 끌어당기다가 50억인가 끌어당긴 적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을 끄집어내서 또 쓰고 보니까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이렇게 뭐 알뜰폰 이제 이거 전화기는 폰은 다 쓰는 거니까 그거를 KT인가 제휴를 해가지고 번호도 똑같이 옮기면은
거기에서 한 달에 5만 원, 8만 원 쓰는 거를 조금 싸기도 하고 그 쓰는 돈이 3, 40%는 그 회사가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에 얼마 남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눠주겠다. 애국 사업에 쓰겠다. 이게 많이 되면 큰 돈이 되죠. 황금알을 낳는 오리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선하게 쓰겠다고 하는데 뭘 문제를 삼습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이것으로서 이렇게 한국일보 이 언론 방송 아주 이렇게 이 카르텔, 좌파 카르텔, 이런 거 보도를 자제하고 정말 전 목사님을 다른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